문자열, 따옴표, 쌍따옴표, 단따옴표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차이 없어요. 자바는 문자열은 쌍따옴표고 캐릭터, 문자는 단따옴표지.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문자 타입이 없어. 문자 타입이 없고 모두 다 문자열이야. 문자 타입 자체가 없어요. 다 스트링이야. 그래서 쌍따옴표, 단따옴표 상관없이 다 스트링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력하고 싶은데 보통 문자열의 따옴표는 출력이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출력해도 헬로 월드라고만 출력하지.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만 출력되지 따옴표는 출력이 안 되죠. 문자열 출력하면 문자열의 내용만 출력되지 따옴표는 출력을 안 해. 근데 드물게 따옴표를 내가 출력하고 싶다. 그때 이거예요.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따옴표는 출력이 돼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출력되는 따옴표예요. 단따옴표로 둘러싼 문자열, 안쪽에 있는 쌍따옴표는 평범한 문자로 취급돼서 출력이 돼요. 또 거꾸로 문자열 전체는 쌍따옴표로 둘러싸고 그럼 그 안쪽에 있는 단따옴표는 평범한 문자열로 취급돼서 출력이 돼요. 문자열을 둘러싸는 따옴표하고 안쪽에 있는 평범한 문자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보면 출력을 보면 평범한 문자처럼 따옴표도 이제 출력이 되죠. 보통 이 방법을 쓰면 되지. 그런데 굳이 나는 묶을 때도 쌍따옴표, 안에 출력할 때도 쌍따옴표다. 그러면 보통 문자로 취급할 따옴표 앞에 백슬래시를 붙여줘야 돼요. 바깥에 외곽을 묶은 따옴표 문자하고 안쪽에서 출력할 따옴표하고 똑같은 문자일 경우는 저렇게 백슬래시를 앞에 붙여야 평범한 문자가 돼서 출력이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3, 4처럼 할 이유는 없지. 1, 2처럼 하는 게 편하지. 이걸 이렇게 문자열 내부에서 어떤 특수한 문자를 평범한 문자처럼 혹은 줄바꿈 문자나 탭 문자 출력할 때도 줄바꿈 문자가 백슬래시 n, 탭은 백슬래시 t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시퀀스,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불러요. 백슬래시 따옴표 혹은 백슬래시 t, 백슬래시 n 뭐 이런 거.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고 문자열 내부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 사용하는 거. 이거 배열처럼 사용하면 돼요. 랭스가 배열처럼 점 랭스가 있고 이렇게 인덱스 번째 문자 이런 식으로 쉽게 배열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 하나더라도 그냥 스트링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는 캐릭터 타입이 없어. 스트링 타입만 있어요.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도 그냥 스트링이야. 그리고 자바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문자열은 이 뮤터블이에요. 이 뮤터블. 앞에 있는 im 접두 프리픽스는 접두어는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뮤터블 앞에 있는 im을 빼면 뮤터블이 되죠. 이 뮤터블의 반대말이 이뮤터블이야. 그럼 뮤터블은 뭐냐?
뮤테이트 가능하다. 뮤테이트가 동사고 뮤터블은 뮤테이트 가능하다라는 형용사야. 그리고 명사는 뮤테이션. 변형을 말해요. 변형. 또는 그렇게 변형된 걸 뮤턴트라고 하지. 돌연변이. 돌연변이들 영화에 많이 나오죠. 뮤턴트, 뮤테이션 그러죠. 그거의 형용사가 뮤터블하다. 반대말이 이뮤터블하다. 변형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변이가 가능하지 않다. 즉 쉬운 말로 read-on이란 얘기예요. 이뮤터블. 컴퓨터에서는 변이가 값을 바꾸는 걸 말하죠. 값을 못 바꾼다. 컴퓨터에서는 이뮤터블을 그냥 read-on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값을 못 바꾸고 고정이다. 안 바뀐다. 그래서 자바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스트링이 이뮤터블해요. 스트링을 한번 만들고 나면 스트링을 못 바꿔요. 한번 스트링은 생성하고 나면 절대 스트링은 변경이 안 돼요. 자바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을 만들었고 그거의 첫 번째 문자를 출력하면 당연히 소문자 H가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주체에다 대문자 H를 대입하면 에러 안 나. 에러는 안 나지만 무시돼요. 그리고 출력해보면 여전히 소문자가 출력이 돼요. 왜? 이뮤터블하니까. 안 바뀌어.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한 번 만들어진 스트링은 자바도 자바스크립트도 이뮤터블하다. 그러면 대문자로 변환하고 소문자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메소드가 있어요. to uppercase, to lowercase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럼 변경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변경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대문자로 바뀐 새 문자를 새로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지 한 번 만들어진 문자열이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바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문자열 연산을 하면 계속 새 문자열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진 건 안 바뀌니까. 그 다음에 쌍따옴표, 단따옴표 말고 그 백쿼테이션 마크, 우리나라 말로 역따옴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역따옴표는 키보드 왼쪽 위 이스케이프 키 바로 아래에 있는 거 그게 역따옴표죠. 쉬프트를 누르면 틸드고 쉬프트 안 누르고 누르면 우리나라 말로 역따옴표, 영어로 백쿼테이션 마크. 자, 그래서 화면에서 잘 보면 모양도 달라요. 이게 평범한 단따옴표, 얘는 백쿼트죠. 백쿼테이션 마크, 줄여서 백쿼트라고 해요. 백쿼트. 우리나라 말로 역따옴표. 이것도 문자를 묶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자바스크립트는 쌍따옴표, 단따옴표, 그 다음에 백쿼트, 역따옴표 세 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따옴표만에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뭐가 특수한 기능이 있냐면 달러 중괄호로 해서 어떤 변수의 값, 어떤 값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달러 중괄호예요. first 값이 여기 끼워져 들어가고 last 값이 여기 끼워져 들어가요. 여기다가 변수명 말고 계산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계산식의 값이 끼워져 들어가요. 문자의 사이사이에다 어떤 값을 끼워 넣을 때 저 백쿼트하고 달러 중괄호가 좀 편하죠. 이런 걸 템플릿 전문 용어로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템플릿. 전문 용어로 이런 기능을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아, 그리고 또 저 백쿼트 문자의 또 하나의 또 특징이 여러 줄도 가능해. 단따옴표, 쌍따옴표는 여러 줄은 안 돼요. 한 줄에만 문자열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백쿼트는 여러 줄로 문자를 입력해도 돼요.
자, 메소드. 자, 인덱스 오브. 이게 자바도 똑같은 메소드가 있어요. 그 어떤 부분 문자열을 문자열 안에 있는 부분 문자열을 위치를 찾는 거예요. 인덱스 위치를 찾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리턴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S는 지금 요게 S죠. 여기서 2를 찾아라. 그러면 인덱스가 여기가 0, 1, 2, 3, 4, 5죠. 아니다. 0, 1, 2, 3, 4지 4. 그래서 4가 출력이 되죠. 4.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여기서부터 찾아라야. 그러면 5부터 찾아라니까 5가 여기에요. W가 5야. 5, 6, 7, 8, 9, 10, 11, 12. 12를 찾죠. 그 다음에 못 찾으면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못 찾으면 마이너스 1. 인덱스 오브.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찾아라. 앞에서부터 찾는 게 아니고 이게 레스트 인덱스 오브예요. 뒤에서부터 찾아라. 그래서 이건 요걸 찾을 테니까 인덱스가 10이고 그다음 얘도 똑같아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숫자를 주면 이 인덱스부터 앞으로 가면서 찾는 거죠. 인덱스 11부터 앞으로 가면서 찾아라가 돼요. 그러면 얘를 찾을 테니까 4가 출력이 되죠. 그 다음 search 메소드. search 메소드는 정규식 찾기. 정규식을 찾아서 찾은 위치를 리턴해요. 정규식이라는 말이 문자열 패턴. 어떤 정확히 이 문자열을 찾아라가 아니라 이런 패턴의 문자열을 찾아라. 그 패턴으로 찾을 때 그 패턴을 정규식, 영어로 regular expression으로 패턴으로 찾기. 매우 유용한 기능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정규식은 그 다음에 정규식은 이걸 뭐라고 부르지? 슬래시죠. 슬래시로 묶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정규식은 슬래시로 묶어요. 그래서 이 슬래시는 묶은 거고 슬래시 사이에 있는 요게 정규식인데 이 정규식이 의미하는 바는 알파벳 A 문자부터 Z 문자까지 A 문자와 Z 문자 사이 아무 문자나 한 문자인 패턴이에요. 를 찾아라. 어디서 찾냐? S에서 찾아요. 그리고는 찾았으면 인덱스를 리턴하고 못 찾았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그럼 요거 찾겠네. 대문자 요거 하나니까. 그럼 인덱스 0, 1, 2, 3, 4, 5, 6을 리턴하죠. 정규식에 대한 설명은 부록에 있고 부록은 이 수업의 학습 목표가 아니란 얘기고 따라서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정규식. 왜냐하면 코테 문제 풀 때도 코딩 테스트 문제 풀 때도 드물게 그 정규식을 활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문자열 관련 문제에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럼 코테 풀 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코딩하다 보면 뭔가 뭐 이렇게 변수 이름 바꾸거나 메소드 이름 바꾸거나 이렇게 find and replace 할 때가 있지. 그런데 어떤 특정 패턴을 찾아서 일괄 이런 패턴으로 바꿔라.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해. 정규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찾아서 어떤 패턴으로 바꾸기. 이런 find and replace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아니, 하지 말자. 아무튼 정규식 찾기 앤 바꾸기가 코딩할 때 뭔가 찾기 앤 바꾸기 할 때 매우 편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라도 정규식을 알아야 되고, 또, 구현하다 보면 문자를 다룰 때 정규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주 학생 수준의 초보가 아니라면 정규식은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반드시 뭐 프론트엔드 과정에서 학습 목표에 넣을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정규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공부하기 바라고. 슬라이스 메소드. 이거 배열에서 배웠죠? 그거하고 똑같아. 배열에서 시작 위치부터 끝 위치까지의 그 부분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메소드였죠. 똑같아. 문자열에서도 시작 위치부터 끝 위치 사이에 부분 문자를 새로 만들어서 리턴해줘요. 배열의 경우하고 하는 일이 같아요. 단지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을 리턴한다는 거지. 부분 문자열. 또 부분 문자열을 새로 만들어서 리턴한다는 거지. 문자열을 쪼개라는 게 아니에요. 문자열은 이뮤터블하다고 했죠. 그리고 배열 설명할 때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이 슬라이스 메소드는 인덱스를,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음수 인덱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음수죠. 오른쪽 끝에서부터 거꾸로 인덱스가 음수 인덱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면은 오른쪽 끝에서부터 거꾸로 세 번째. 그래서 이걸 말해요. F의 음수 인덱스가 마이너스 3이야.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 문자를 다룰 때 이거 굉장히 유용한데, 이 음수 인덱스. 마이너스 3이 의미하는 게 오른쪽 끝에서부터 거꾸로 마이너스 1, 2, 3.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 이 말은 오른쪽 끝에 3개란 말이에요. 오른쪽 끝에 3개. 이게 슬라이스 마이너스 3이에요. 왜냐면 어디까지를 빼먹으면 두 번째 파라메타가 어디까지인데, 끝위치인데, 끝위치 두 번째 파라메타를 안 주면 끝까지야.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면 오른쪽 끝 문자 3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도가 높냐면, 파일명에서 확장자만 꺼내. 확장자가 세 문자라는 걸 알면 저렇게 꺼내면 되죠. 파일명의 확장자가 오른쪽 끝 세자 아니면 네자잖아. 파일명에서 오른쪽 끝 확장자 부분 세자 꺼낼 때 이렇게 꺼내면 오른쪽 끝 세자, 세 글자가 돼요. 서브스트링 메소드도 역시 슬라이스 메소드하고 똑같이 부분 문자를 해주는 기능은 같은데 사용법만 약간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다 똑같은데 음수 인덱스만 사용할 수 없어요. 음수 인덱스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같아. 그래서 음수 인덱스 대신 저렇게, 아까 여기서 이렇게 사용했죠. 여기서 다 똑같고 마이너스 3 부분 음수 인덱스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 랭스 마이너스 3. 음수 인덱스의 의미가 랭스 마이너스 3 양수 인덱스가 결국은 마이너스 3 음수 인덱스인 거죠. 자바스크립트 희한하게 또 사용 방법만 조금 다르고 기능이 똑같은 메소드가 하나 더 있어. 얘는 서브스트링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얘도 서브스트링이라고 읽어버리면 얘랑 헷갈리잖아. substr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substr 메소드. 자, 얘도 부분 문자열을 새로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데 사용 방법만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금 서브스트링하고 슬라이스는 두 번째 파라메타가
슬라이스도 그렇고 시작 위치 끝 위치가 둘 다 인덱스예요. 시작 위치 끝 위치가 둘 다 인덱스인데 그 위치 인덱스에 음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슬라이스. 자, 시작 위치 끝 위치가 둘 다 인덱스인데 음수 인덱스는 사용 못한다. 그게 substring. 그다음에 substr은 첫 번째 파라미터는 시작 위치 인덱스인데 두 번째 파라미터는 위치 인덱스가 아니라 시작 위치부터 몇 글자 길이에요. 그리고 얘도 두 번째 파라미터 생략하면 끝까지 가는 건 똑같아요. 얘도 두 번째 파라미터 생략하면 끝까지. 그래서 그냥 세 개 다 기능이 같고 사용법만 조금 다르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서 쭉 그것만 사용하는 게 구현할 때는 헷갈리지 않고 편하겠죠. 그럼 여러분 셋 중에 뭘 고를 것 같아요? 나는 이걸 골라요. 왜냐하면 배열하고 사용 방법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배열해서 저거 사용해야 되니까. 배열 때문이라도 슬라이스 메소드 사용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나는 배열도 슬라이스, 문자열도 슬라이스 그렇게 사용해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겠죠? 부분 문자열을 찾아서 치환할 문자열로 치환. 자, 그런데 주의할 점. 첫 번째 한 개만 치웠네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모두 다 치환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한 개만. 출력을 잘 보면 소문자 5를 찾아서 대문자 5로 치환해라. 첫 번째 5만 치환됐죠. 두 번째 건 그대로지. 그럼 몽땅 다 치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는 정규식을 사용해야 돼요. 이 슬래시로 묶어준 게 정규식이고 그 다음에 슬래시 뒤에 G라고 적어준 건 옵션인데 이 G가 몽땅 다 하라는 뜻이에요. G를 붙여주면 몽땅 다. 전부 다. 슬래시 사이에 찾을 문자열을 적어도 좋고 패턴을 적어도 좋고 G를 붙여주면 하나만 하지 말고 몽땅 다 해라. 이 G라는 옵션은 정규식에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몽땅 다 치환하려면 정규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그냥 정규식이지만 그냥 소문자 5를 찾아라 라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 옵션도 있어요. I 옵션은 이게 G는 글로벌이야. 글로벌. 전부 다. 글로벌이 전체란 뜻이죠. 전체를 다. 그 다음에 I는 이그노어. 대소문자를 무시해라. 이그노어 해라. 찾고 치환할 때 대소문자 무시하고 찾아서 치환해라. 이게 찾을 때 무시죠. 찾을 때는 무시고 치환할 때는 주어진 대로 그대로 치환. 자, 말로만 쭉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 실행도 해보고 직접 이렇게 저렇게 치환도 해보고 실습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to lower case, to upper case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 소문자로 변환. 그런데 이뮤터블하니까 스트링은 원본 문자열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경한 새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예요. 원본 문자열이 변경된다는 것은 스트링의 모든 메소드는 원본 문자열을, 디스 문자열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경한 새 문자를 만들어서 새 문자를 리턴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진 문자는 절대 변경이 안 돼. 자, concat. 이거 배열에도 있었죠. 두 배열을 연결하는 concat 메소드 있었던 것처럼 두 문자를 연결하는 concat도 있는데
문자열 연결 같은 경우는 컨캣 잘 안 쓰고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가 더 편하지. 보통 컨캣 안 쓰고 플러스 연산자로 연결해버려요. 트림. 이거 문자열 앞뒤 공백을 제거해요. 앞뒤. 중간은 아니고 앞뒤만. 지금 S 문자열 가운데 헬로 월드 있고 앞뒤에 공백들이 있죠. 자, 이걸 트림하고 출력해 보면 앞뒤 공백이 사라졌지. 원본 문자열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 제거하는 공백에 스페이스만 공백이 아니고 탭도 공백이고 줄바꿈 문자도 공백이야. 앞뒤에 있는 스페이스, 탭, 줄바꿈 문자들이 다 제거돼요. 앞부분과 끝부분에 있는 것만. 참, 그렇게 제거된 새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해요. 원본 문자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 트림 메소드 사용 방법은 자바도 똑같아. 거의 대부분 언어에 트림 메소드가 있죠. 그 다음에 char add 혹은 char code add 두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요 메소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문자열에서 마치 배열처럼 이렇게 위치 이렇게 하면 그 위치에 있는 문자 하나를 리턴하지만 문자 하나라고 해서 캐릭터 타입이 아니에요. 이 문자 하나도 스트링이야. 이게 두 개가 사용 방법이 같아. 배열처럼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위치의 문자 또는 char add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har add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요거 이렇게 사용하면 되니까. 이거 사용할 일은 가끔 있죠. 이건 그 문자열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를 숫자로 리턴해요. 어떤 숫자? 그 문자의 코드값.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렇게 문자열을 자 이거하고 이건 똑같지. 두 개는 똑같아. 사용 방법이. 그래서 각각 이 부분에서 그 같은 문자가 두 번씩 출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문자의 코드가 출력이 되죠. 숫자 코드. 여기서 보면 여기 공백 문자의 코드가 32, H 문자의 코드가 104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ASCII 코드예요. 소문자 A가 96, 스페이스는 32, 탭 문자의 ASCII 코드는 얼마지? 9. 줄바꿈 문자, 그 LF 문자의 ASCII 코드는 10. 이스케이프 키도 문자예요. 이스케이프 키 문자의 ASCII 코드가 27. 개발자라면 그런 문자들의 ASCII 코드를 알아야 돼요. 알 수밖에 없어. 그런 그 ASCII 코드 수준에서 코딩하다 보면. 자, 이렇게 알파벳, 키보드로 바로 누를 수 있는, 영문 키보드로 누를 수 있는 그런 키들은 그거의 코드를 ASCII 코드라고 불러요. ASCII, ASCII 코드. 이게 AS가 앞에 아메리카 스탠다드 캐릭터 어쩌고저쩌고예요. 미국이 정한 표준 코드야. 자, 문자 코드. 컴퓨터 내에서 문자는 이진수 숫자 형태로 저장돼야죠. 숫자 형태로 저장돼야 되고 이진수로 저장돼야 돼. 그래서 그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는 문자 하나하나마다 이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는 뭐다. 이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그렇게 각각의 문자의 숫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전문용어로 문자 인코딩, 영어로 캐릭터 인코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캐릭터 인코딩에 표준이 있어요. 아까 말한 ASCII. 이게 옛날에 그 벌써 70년 전이고 7, 80년 전에 미국이 컴퓨터 역사 보면 나오는 50년대, 40년대 미국이 컴퓨터를 만들었지. 그때 정한 그 문자, 그때 당연히 문자
캐릭터 인코딩 미국이 정해야 했고, 그렇게 옛날에 아스키 코드 표준을 미국이 정했어요. 그래서 딱 저 아스키 코드는 요 키보드로, 영문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그 키에 대해서만, 그 문자에 대해서만 정해진 표준이에요. 그래서 127개의 문자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요. 아스키 코드는. 딱 127개. 왜냐하면 대소문자 알파벳과 숫자, 뭐 기호, 이거 다 합쳐도 127개가 안 돼. 그런데 뭐 요즘 인터넷 세상 뭐 한글, 뭐 일본어,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문자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세상의 표준 인코딩은 유니코드죠. 유니코드. 영어만 입력한다면 아스키 코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아스키 코드면 되지. 왜냐면 영어 알파벳으로 코딩하니까. 그렇지만 데이터에는 한글도 있고 뭐 일본어도 있고 데이터의 인코딩 표준은 유니코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자바 언어 자체의 표준 인코딩이 유니코드죠. 그리고 유니코드는 16비트야. 아스키 코드는 8비트고. 그 다음에 유니코드가 표준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그 한글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 운영체제를 만들었어요. 아직 유니코드 표준화가 정해지기 전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게 80년대야. 80년대 한글 운영체제, 한글 MS-DOS를 만들면서 한글을 입력할 수 있으려면은 한글 문자 인코딩을 정해야 되잖아. 근데 표준이 없네? 그게 MS가 정했어요. 그 표준 이름이 MS 내부적으로는 CP949라고 부르고 MS가 아닌 곳에서는 EUCK라고 불러요. 이게 표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운영체제의 한글 인코딩이 저거야. MS가 만든 거. 또 표준은 아니지만 사용한 역사가 오래됐지. 80년대부터 썼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윈도우즈에서 기본 한글 코드는 저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건 EUCKR. MS 내부적인 이름은 그 CP949. 왜 MS는 숫자로 부르냐면은 MS는 한글 운영체제만 만들지 않았잖아. 80년대 일본어 운영체제, 한글 운영체제, 뭐 러시아 운영체제, 멕시코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 운영체제를 여러 나라 버전으로 한글화해서 일본어화해서 팔았겠지. 그래서 유니코드, 전 세계 표준 유니코드가 있기 전에 MS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팔아야 되니까 여러 나라 캐릭터 인코딩을 MS가 만들어서 이렇게 뭐 멕시코 MS-DOS, 일본어 MS-DOS, 한글 MS-DOS, 중국어 MS-DOS 80년대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리고 MS는 그걸 이름을 일일이 어떻게 정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숫자로 CP 숫자로 그 인코딩을 MS가 내부적으로 정했어요. 우리나라 숫자가 949야. 그리고 요즘은 유니코드가 나온 다음에 표준은 유니코드. 그런데 유니코드는 16비트인데 UTF-8 이게 유니코드라는 인코딩이 이건 인코딩 이름이고 캐릭터 인코딩 이거의 세부 유니코드에 속하지만 좀 디테일이 약간 다른 인코딩이 이런 게 있어요. UTF-8, UTF-16이 유니코드 인코딩에 그 속해. 뭔가 조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캐릭터 인코딩이라는 게 각 캐릭터에 어떤 숫자를 지정하느냐 그거지. 그게 유니코드야. UTF-8, UTF-16도 유니코드예요. 그 숫자를 유니코드 숫자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더 하느냐? 그러니까 각각의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뭐냐는 그냥 유니코드야.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숫자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할 거냐가 달라요. UTF-8과 UTF-16이. UTF-16이 더 쉬운데 그 유니코드 인코딩에 부여된 숫자가 전부 다 16비트니까
그럼 저장할 때도 다 16비트로 저장하자. 라고 주장하는 게 UTF-16이에요. 이게 쉽지? 그런데 UTF-8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지 말고 압축해서 저장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압축 알고리즘이 어떻게 압축을 하냐면 문자를 저장할 때 다 똑같이 이게 16비트 문자면 다 똑같이 16비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주 등장하는 문자에다가 특수한 숫자를 부여해가지고 그건 좀 짧은 예를 들어 4비트, 뭐 8비트 이렇게 짧은 비트로 저장하고 대신 자주 등장하지 않는 문자는 대신 이제 한 뭐 16비트가 아니라 24비트 이렇게 부여가 돼요. 그게 UTF-8이에요. 자주 사용되는 문자한테는 8비트, 그래서 8이에요. 그리고 대신 자주 사용되지 않는 문자들은 16보다 길어져서 24비트. UTF-8 이 코딩은 문자에 저장할 때, 저장되는 때 어떻게 저장되냐면, 각각의 문자가 길이가 다양하게 저장돼요. 8비트부터 24비트까지 다양한 길이로 저장되고, 저장할 때만 달라요. 읽어드릴 때는 다 똑같이 16비트로 읽어져. 그 다음에 UTF-16은 그냥 모든 문자를 다 똑같이 16비트로 저장하자. 그래서 왜 이렇게 저장하느냐? 압축하기 위해서. 왜 이게 압축이 되냐면, 거기까지 넘어갑시다. 왜 저렇게 저장하면 압축이 되냐는 압축 알고리즘까지 공부해봐요. 아무튼 그렇고, 참고해요.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아니지만 개발자라면 알아야 되는 상식이라서 설명해 준 거예요. 되돌아와서 캐릭터 코드엣이 바로 그 코드를 리턴해요. 얘네들은 이 알파벳 얘네들은 이렇게 요런 숫자죠. 그리고 한글은 당연히 요런 숫자예요. 16비트 최대값이 얼마지? 음수, 양수가 다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6만 얼마부터 플러스 6만 얼마까지가 16비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사용 안 하니까 플러스 6만 얼마까지 있을 거예요. 아닌가? 아니다. 마이너스 3만 얼마부터 플러스 3만 얼마고 양수로 했을 때는 0부터 6만이구나. 아무튼 유니코드는 6만 얼마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 스플리트 메소드, 구분 문자열로 문자를 쪼개서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을 리턴해요. 요 예제는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배열로 쪼개라. 그러면 1, 2, 3, 4 4개의 문자리 들어있는 배열이 리턴되죠. 공백 문자는 제거되고 그 공백 문자를 제거하고 나머지 1, 2, 3, 4 이렇게 4개의 문자열로 쪼개지죠. 쪼개진 배열. 요 기능 코테 풀 때도 필요해요. 코테 풀 때 입력된 내용 쪼개서 뭔가 처리할 때 이렇게 쪼개죠. 스플리트 메소드로 잘 알아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스플리트 메소드로 쪼갤 때 저렇게 정규식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정규식이 이게 의미하는 게 아까 이거 배웠죠? 이 꺾은 괄호. 이 사이에 있는 아무 문자나 한 문자가 정규식 꺾은 괄호예요. 대괄호. 탭문자이거나 공백이거나 콤마이거나 이 셋 중에 아무 문자나 한 문자가 플러스 여러 개, 한 개 이상 연속되어 있는 거, 그걸 기준으로 쪼개라. 그러니까 얘도 그 정규식 패턴에 일치하고 얘도 일치하고 얘도 일치하죠. 얘도 1, 2, 3, 4로 쪼개져요. 자, 요 문자를 1, 2, 3, 4로 쪼개려면은 정규식 아니고는 안 되지. 공백 기준으로 쪼개면 2하고 3 사이가 안 쪼개지고 콤마를 기준으로 쪼개면 3하고 4 사이가 안 쪼개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규식이 필요한 이유예요. 문자를 다룰 때 정규식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스플리트 메소드에 이렇게 비문자를 줄 수도 있어요. 비문자를 주면 문자 하나하나 다 쪼개져요. 결국은 문자열을 배열로 바꾸는 거지. 문자 하나하나 배열로. 이것도 코테 풀 때 필요해요. 가끔 입력으로 주어진 게 문자열인데 그걸 배열로 바꾸면 코테 구현 풀기가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렇게 문자열을 배열로 저렇게 쪼개면 돼요. 매치 메소드 정규식 찾기. 이게 정규식인데 PG는 여기까지는 특수문자가 아니라서 그냥 요 문자를 찾아라 해요. PG는 그럼 여기까지 찾지. PG는 이 부분이 정규식이에요. 이거 대괄호 배웠죠. 0부터 9 사이의 문자 중에서 아무 문자나 한 문자가 플러스 여러 개 나온 거. 그러면 요 패턴에 일치하잖아. PG는까지는 정확히 일치. 그 뒤에 아무 0부터 9까지니까 숫자죠.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거가 되죠. 그러면 정확히 얘를 찾고, 자, 찾은 다음에 이게 찾은 결과죠. 찾은 결과를 배열처럼, 이게 객체인데 자바스크립트는 객체나 배열이나 배열 자체가 객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배열이자 객체야. 배열처럼 0 하면 찾은 부분 전체예요. 찾은 부분 전체니까 이거지. 이게 이거예요. 매치 메소드가 리턴하는 게 객체인데 그 객체를 배열처럼 사용해서 인덱스 0 하면 이 패턴과 일치되는 부분 이거지 이거. 그거고 그 다음에 A.index 인덱스 하면 그 찾은 부분 그 부분이 위치하는 원본 문자열에서 위치 인덱스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0 1, 2, 3, 4, 5, 6, 7, 8, 9. 인덱스 9에 P가 있죠. 9. 그 다음에 정규식 패턴 부분에서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패턴 부분이 대부분 관심 있지. 그러면 여기를 관심 있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줄 수 있어요. 이 괄호는 나 이 부분에 관심 있다라는 거지. 찾을 때는 아무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규식 찾을 때는 얘나 괄호가 포함된 얘나 찾을 때는 똑같아. 즉 찾을 때는 괄호가 무시돼. 이 괄호는 찾고 난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괄호로 묶은 얘를 찾는 것은 결국은 찾을 때는 이걸 찾아라 하는 거예요. 이걸 찾으니까 얘가 찾아져요. 그 다음에 찾을 때는 괄호가 무시지만 찾고 난 다음에 나 이 괄호로 묶은 부분, 이 부분이 관심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부분 이거예요. 첫 번째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324지. 그래서 그 괄호 부분이 324다. 이렇게 딱 관심 있는 부분, 이렇게 딱 쉽게 관심 있는 부분만 딱 패턴에 일치하는 부분만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치 메소드가 리턴하는 게 배열인데 이 배열의 객체인데 이 객체를 배열처럼 사용했을 때 0, 이건 매치되는 부분 전체. 그 다음에 1, 이건 매치되는 부분에서 첫 번째 괄호 부분. 2, 두 번째 괄호 부분. 3, 세 번째 괄호 부분. 이렇게 딱 패턴 부분, 관심 있는 패턴 부분, 그 부분이 뭐냐? 마치 배열처럼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정규식, 이 매치, 이 부분은 시험범위예요. 시험범위인데 정규식만 시험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정규식은 적어줘요. 이 정규식은 시험 문제에 적어주고 이 정규식의 의미가 뭐다도 간단히 설명해줘요. 그렇지만 필기시험이면 출력을 써라.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출력을 써라. 송 코딩까지는 그렇고 출력을 써라. 필기시험이면. 구현시험에 정규식을 써야 된다면 정규식은 적어주고 구현해라. 뭐 정규식은 시험 문제 이 부분은 시험범위지만 정규식은 알려준다라는 거.
자, 이런 식이죠. 뭐 설명 다 한 거니까 색깔도 칠해놨으니까 잘 분석해 보기 바라고. 오케이. 요약은 뭐 요약이니까 읽어보기 바라고. 부록 정규식. 자, 이거 부록.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의 노트에 있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까 쭉 읽어보세요.